여러분은 해부학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허준 선생이 떠오를 것이고 서양에서는 이분이 떠오를 겁니다. 만약 지식이 남다른 분이라면 갈레노스가 딱 생각날 거예요. 갈레노스는 해부학의 시초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람은 갈레노스가 아니라 갈레노스가 깔아놓은 해부학의 판을 초초초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근대 해부학을 정립시킨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베살리우스의 이름이 생소하다면 해부학을 위해 배를 살살 가른 사람 베살리우스라고 기억하면 더 쉽겠네요. 베살리우스는 벨기에 브뤼셀의 의사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동물 해부를 참 좋아했답니다. 아니 어릴 때 놀 게 얼마나 많은데 해부라뇨. 하여튼 천재들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남다릅니다. 그는 해부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파리 대학으로 향합니다. 파리 대학에서는 당시 인체 해부가 허용이 됐거든요. 그곳에서 해부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갈레노스의 이론으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는 고대 그리스 의학자로 혈관, 뼈, 뇌 등 상세한 해부 구조를 책으로 저술했는데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방대한 의학 체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그의 저서와 이론으로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해부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똑똑한 베살리우스는 점점 수업을 듣고 스스로 인체 해부학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직접 인체를 해부하다 보니 갈레노스의 이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건 좀 말이 안 되는데? 혹시 갈레노스가 인체를 해부한 적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답이었습니다. 갈레노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인체를 해부하는 건 금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인체와 비슷한 원숭이, 황소, 개, 돼지 등과 같은 동물을 해부했는데 동물과 사람의 장기나 혈관 같은 게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리조리 짜 맞추다 보니 인체 해부학의 교본이 된 거죠. 시대가 1000년이나 지났는데 파리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들은 옛날 저서를 가지고 해부학을 설명하고 있으니 베살리우스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수인 실비우스와 학생인 베살리우스가 자주 논쟁을 벌이곤 했다네요. 베살리우스는 결국 자신이 직접 책을 쓰기로 합니다. 드디어 그의 책이 나왔는데 세상을 뒤집는 엄청난 놀라운 책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쓰다 보니 갈레노스의 해부학 저서와 별반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만큼 갈레노스가 동물이긴 하지만 정말 세밀하게 해부학의 기초를 다져놓은 겁니다. 베살리우스가 빛을 발한 건 1537년. 그가 파도바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엄청난 행보가 시작됩니다. 베살리우스는 수업 시간에 직접 본인이 인체를 해부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방식의 수업은 해부학계의 혁신으로 떠오릅니다. 왜냐면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갈레노스의 해부학 교육법은 교수가 갈레노스의 책을 줄줄 읽고 조수가 직접 인체를 해부했습니다. 인체를 해부하는 건 정갈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었던 거죠. 이런 관행과 구조를 베살리우스가 다 깨버립니다. 직접 해부를 하면서 설명하는 베살리우스의 혁신적인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립니다. 나중에는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서서 그의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의 해부학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해부학을 더욱더 발전시켰고 마침내 1543년 해부학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파브리카입니다. 번역하면 사람 몸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베살리우스가 2년에 걸쳐 완성한 책으로 총 7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골격, 근육, 혈관, 신경, 생식기, 흉부, 뇌 이렇게 7권으로 총 663쪽 분량, 약 400개 이상의 해부도를 포함하는 책으로 베살리우스 일생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낼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8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에겐 늘 그렇듯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해부학을 한층 더 발달시킨 건 맞지만 해부학의 아버지, 해부학의 역사인 갈레노스의 의견에 반해서 직접 책을 저술한 거다 보니 갈레노스가 주장하던 이론들과 다른 내용들도 많았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갈레노스는 동물을 해부한 거고 베살리우스는 인체를 해부한 거니 베살리우스가 쓴 내용이 더 정확한 거죠. 하지만 갈레노스를 신처럼 받들고 있던 보수적인 세력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파리 대학의 실비우스 교수는 이런 억지 논리까지 펼치는데요. 갈레노스가 틀릴 리 없다. 만약 베살리우스의 해부학과 갈레노스의 해부학이 다르다면 그건 고대의 인간에 비해 현대의 인간이 퇴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진짜 억지네요. 결국 마상을 심하게 당한 베살리우스는 자신의 연구자료와 기록들을 모두 불태우고 해부학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황제의 전담 주치의가 되죠. 그는 평생 연금을 보장받고 궁중 백작으로까지 임명을 받지만 베살리우스는 해부학에 열정을 쏟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1564년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길에서 자킨토스라는 섬에 머물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관습과 규범에 대항하여 자신만의 이론을 당당하게 펼쳤던 베살리우스.
모두가 네를 외칠 때 아니오를 외치며 그것이 왜 아니오인지를 멋지게 증명해낸 그의 모습에 용기와 열정을 배워갑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근대 해부학의 거장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였습니다.